밤 전국입니다. 과방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시죠. 민주당 김의원 의원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의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열리는 방통위 국감부터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입니다. 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름이 네. 바뀌었죠. 화두는 방송통신위원회 폐지 그리고 이진숙 전 위원장의 경찰 체포와 석방 논란을 많은 언론들이 꼽고 있습니다. 예, 방위통일법이 시행되면서 이진숙 전 위원장은 면직이 됐는데 네. 오늘 민간인 신분으로 증인으로 채택됐습니다. 어떤 질문 위원님 준비하고 계십니까? 국정감사는 윤석열 정권에서 벌어졌던 방송 장악, 그로 인한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회복 등을 포함해서 저희가 전반적으로 현안을 다루는 거기 때문에 응당 이 방송 장악을 했던 당시에 이진숙 위원장을 부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수순이고요. 지난해도 그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이 증인으로 출석해서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사실은 국가공무원법 위반, 선거법 위반 외에도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사건 사고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2인 구조에서 결정했던 KBS 이사 선임 문제와 박문진 이사 선임 문제 등을 포함해서 강행했던 많은 건들이 지금 법원에 가서 제동이 걸리고 있고, 그리고 피해받은 분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다뤄야 되기 때문에 네. 나와서 얘기를 해야 될 겁니다. 특히 YTN 민영화 과정에서 발생했던 문제에 대해서 방치한 문제라든가 아니면 TBS 이제 폐지 과정에서 방통위가 제 역할을 하지 않은 점, 그리고 팩트체크 네트라고 가짜뉴스 허위 조작 정보를 근절하기 위해서 저희가 만들었던 조직이 있습니다. 네. 이에 대한 부당한 그 처우 7억 4천만 원을 내라라는 그런 결정이 있었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를 하고 다뤄야 될 거라고 봅니다. 네. 오늘 증인으로 출석 예정인 이진숙 전 위원장이 인터뷰에서 국감 출석 의사를 밝히면서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자연인이 된 모습을 그렇게 보고 싶나, 당당하게 나갈 것이다, 이렇게 발언을 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이분이 보수의 여전사라고 추켜 세우는 유튜브 방송에 나가서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한 바 있습니다. 그때가 탄핵이 돼서 업무가 정지된 상태였거든요. 이제 그런 각각의 행태를 보면서 되게 본인이 뭔가 세상을 구하는 무슨 그런 위치에 있다라고 착각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도 수사를 받고 있는 사건에 대해서 제대로 경찰에 출석하지 않아서 체포영장이 청구돼서 조사를 받고, 당시에 법원에서는 협조를 잘 한다라는 것이 전제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인으로 돌아간 이진숙의 모습을 보고 싶어서 우리가 증인으로 채택한 것이 아니라 윤석열 정권에서 벌어졌던 방송 장악의 그런 갖가지 사안에 대해서 진실을 밝히고 국민들에게 보고하는 자리입니다. 이진숙 씨가 자연인 되고 안 되고의 문제는 당연히 방위통일법이 제정이 됐기 때문에 정무직 공직자로서 역할이 다했다라는 걸로 해서 생긴 거고요. 특히 그 대전 MBC 시절 사장 시절에 벌어졌던 이런 일들에 대해서도 이번 국감에서 저희가 위증한 혐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함께 다룰 예정입니다. 네. 이진숙 전 위원장이 이제 경찰에 체포됐다가 석방이 됐었습니다. 이 과정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경찰이 6차례에 걸쳐서 출석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출석을 회피했기 때문에 법적인 절차를 밟고 진행했다라고 보고요. 이후에도 곧 또 3차례 걸친 세 번째에 이제 경찰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출석 요구를 했는데 아마 국감 출석을 이유로 조율을 하고 있다라는 게 언론 보도에 나온 바 있습니다. 경찰은 공권력을 집행한 것이고요. 이진숙 전 위원장은 응당 자기의 그 잘잘못을 가려내면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이런 일들은 뭐 특별하게 이진숙 하나만을 놓고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보는 것은 과도한 해석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방송 장악 시도라고 맞설 것으로 예상된다. 네. 이런 보도가 있는데요.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제가 이제 KBS에서 나와서 지금 이제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잘 아시겠지만 텔레비전 수신료를 가지고 그 KBS를 좌지우지하려고 했던 것하고요. MBC는 바이든 날리면 보도했다는 걸로 국세청 세무조사, 언론인에 대한 탄압이 있었고요. YTN 사형화, TBS 폐지 등 방송을 장악하려고 했던 것이 윤석열 정권의 그런 행태였습니다. 이것이 방송을 여론을 조작하고 방송을 장악해서 영구집권 음모를 꾸몄던 윤석열 정권의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향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온당하지가 않고요. 저희는 방송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방송 3법을 개정했고 그리고 이진숙 등을 포함한 방통위원장들의 전행을 막기 위해서 새롭게 방미통일위원회를 만들고 국민들의 품으로 방송을 돌려놓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이제 첫 과방위 국정감사가 있었는데 여기서 지금 그 전산망 먹통 와중에 이재명 대통령의 예능 프로그램 출연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관련 회의가 이 프로그램 출연으로 늦게 진행이 됐다. 계속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각종 자료, 특히 이제 시간대별 자료를 요구를 하고 있는데 야당 요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9월 26일 날 이제 화재가 발생을 했고요. 그게 오후 8시 20분경이라고 기억합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는 기내에 있었고요. 귀국이고 도착한 시간대가 8시 40분이고 도착하자마자 보고를 받고 밤샘 상황을 점검했고 27일 날 화재가 전부 진화된 것이 저녁이었습니다. 그래서 국무총리 주재로 계속 회의가 진행됐습니다. 네. 그리고 9월 28일 날 대통령 주재 비서실 회의가 있었고 그리고 오후 5시 반에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이때 동원 가능한 자원을 다 관리하라는 동원해서 복구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시가 내려졌고 네. 그리고 29일, 30일까지도 계속 그 지침이 내려온 걸로 돼 있습니다. 특히 어저께 국감에서 야당 의원의 지적은 28일과 29일에 국무회의가 있었고 29일 날 구체적인 지침이 내려온 것이 시간대별로 다르다라고 하는데 부총리 겸 장관께서 28일 날 국무회의의 내용이 정리가 돼서 원인과 대응 방안을 구체적으로 실무적으로 지침을 내린 건 29일이다라고 네. 밝혔기 때문에 하등 네. 문제될 것이 없고 네네. 특히 이 대통령께서 국무회의 석상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 대통령으로서 무한한 책임을 느끼고 유감 표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 화재가 발생했을 때 대응하지 못했던 측면과 이후에 그 이중망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서 생겼던 문제점 역시 지적을 했던 것이고 그렇다 하더라도 이재명 정부에서 발생한 이 사건에 대해서는 해결해야 되고 책임지고 문제를 풀어나가겠다라는 거고 이 해결하는 과정이 소요되는 시간이 대략 8개월 정도 있다고 하더라도 단축시키기 위한 노력을 국가 AI 전략위원회에서 맡아서 네. 대처해라라고 하는 지시까지 내려왔습니다. 네. 네네. 지금 그 관련해서 어제 이제 국감에서 이런 얘기를 했죠. 이제 예능 출연과 관련한 얘기다 보니까 이 질문이 또 국감에서도 나온 것 같습니다. 가방위 국감에서요. 네. 캄보디아에서 지금 한국인 대학생 납치 사망 사건이 지금 계속 파장이 커지고 있는데 이 사건에 대한 대응도 늑장이다라는 비판을 국민의힘에서는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비정상에서 정상화되는 과정입니다. 특히 지난해 12월 3일 날 국민을 상대로 총칼을 들이댔던 대통령이 파면이 되고요. 탄핵이 돼서 6월 3일 날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이재명 정부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략 4개월 정도가 네. 지났습니다.
모든 사건에 대한 책임은 무한 책임은 대통령이 져야 되고 정부는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에 나가서든 국내에서든 희생되고 그리고 참혹한 그런 사건의 당사자가 된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정부가 나서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이고요.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TF를 구성해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이 정쟁을 일삼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이런 외교적인 문제나 국민의 생명 안전을 하는 문제는 여야가 따로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의 이런 지적에 대해서 저희들이 잘못한 점들은 바로 잡아야 되지만 그 말을 할 때는 책임 또한 정치인으로서 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힘이 그 얘기를 할 정도로 본인들은 잘했는지에 대한 자성도 있어야 되고 함께 머리를 맞대야 되는 문제입니다. 특히 젊은 대학생들이 일부가 돈을 벌기 위해서 나갔다가 연락이 두절됐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반드시 해결을 해야 되고 외교적 채널을 가동해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네. 의원님 지금 말씀하신 중에 이제 외교적 채널이 가동을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주 캄보디아 대사 자리가 3개월째 공석으로 있어요. 이 부분은 빨리 해결해야 되지 빨리 않겠습니까? 해결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난번 한미 정상회담 때도 이제 대사가 자리가 네. 없어서 이제 네. 논란이 됐는데 인수위가 없는 정부이고요. 새로운 정부에서 대사를 임명하는 과정이 인사검증도 통해서 돼야 되기 때문에 좀 이제 왜 이렇게 안 되냐라는 지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수인계 과정이다라는 점에서 네.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반드시 하고 네, 빠른 네. 시한 안에 인사 문제도 해결돼야 된다고 봅니다. 네. 이 사건과 관련해서 아까 의원님도 특위 얘기를 언급해 주셨는데 민주당에서 어제 해외 취업 사기 특위 설치를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 당내에서 이 관련해서 지금 논의가 어떤 내용이 오가고 있는지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어저께 이제 국감이 네. 시작됐고요. 지금 이제 저도 국감 때문에 현장에 네. 갔다가 오늘 이제 바로 네. KBS 인터뷰에 나왔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이제 정부가 대응을 잘 해야 된다라는 그런 지적도 있고 언론에서 관심도 많고 국민들이 걱정도 많은 사안이기 때문에 네. 저희가 외교 지금 간사가 김영배 의원이고요. 해서 만들면 대응을 해 나갈 그런 걸로 보고 네네. TF 구성하는 것이 네. 맞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네. 될 거라고 봅니다. 네네. 이 사건 관련해서 특히 또 주목을 받았던 분이 박찬대 의원이세요. 직접 이 유사한 경우로 사실상 납치됐다가 이제 구출된 그런 분들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하셔서 보도가 많이 나왔는데 특별한 배경이 있었을지. 원내대표 시절에 아마 제보를 받아서 네. 대응을 직접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기실 이런 문제가 사실은 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그런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전말을 좀 봐야 되는데 뭐 대학교 선배가 요청을 해서 같이 갔는데 이런 일이 발생해서 지난해 시기적으로 보면 지난해 11월 달도 있었고 올해 4월 달도 있었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내국인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런 일들을 외국에 가서 당하지 않도록 촘촘하게 챙겨보겠습니다. 네. 어제 국감에서 또 이런 보도도 있었습니다. 김장경 국민의힘 의원이 AI 허위 조작 정보 위험성을 알리겠다고 영상을 틀었는데 이게 이제 공방의 계기가 됐어요. 의원님께서 김장겸 의원하고 설전도 주고받으셨는데 이 공방은 왜 일어났고 어떤 부분이 문제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저희가 이제 허위 조작 정보나 가짜 뉴스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상임위원입니다. 특히 페이크 영상 이런 것들을 지금 이제 저희가 정보통신망법으로 규율을 해야 되는데 네. 제도적으로 좀 불비한 점이 있어서 지금 제도 개선을 하려고 하는 그 와중이고요. 특히 AI로 생성되고 있는 그런 영상물에 대해서는
그 마크를 찍어가지고 워터마크 말씀하시는 워터마크를 네. 찍어가지고 이거를 생성 유포가 제대로 안 될 수 있도록 이제 마련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제도적 네. 장치가 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국감 중에 배경훈 장관과 이춘석 의원이 마치 만나서 대화를 나눈 것처럼 페이크를 틀었는데 자막에 페이크라는 그게 달려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장관도 이 문제가 좀 대단히 유감스럽다라는 것을 얘기를 했는데 저는 좀 당황스러웠던 것은 네. 예를 들어서 이제 국회의원이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제가 문제 제기를 정식으로 했다면 끼어들긴데 그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개인적으로 그냥 문건을 만지면서 고개를 숙인 상태에서 뭐라고 했는데 갑자기 저한테 공격해 들어오고 그래서 정회가 됐는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느낄 때 야당 의원들이 도를 넘어서 여당 간사를 향해서 공격하거나 지적하는 것은 온당하지가 않고 특히 또 야당 의원들이 대통령을 향해서 좀 저속한 표현을 쓰는 것도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그래서 이제 간사와 얘기한 것은 지적은 하되 서로 예의를 좀 갖추고 선을 넘지 않은 범위 내에서 국정감사를 치렀으면 좋겠다라고 얘기가 됐고 위원장도 그렇게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페이크 영상의 경우는 별도의 자막 처리가 안 된 상태에서 국감이 끝나서 그 영상이 돌아다니면 또다시 생성 유포가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조심을 해야 될 그런 사안이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네. 저희는 또 그 문제를 다루는 상임이기 때문에 더 신중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제 개인적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과기정통부가 그 국가정보보호 컨트롤 타워로서 올해 해킹 사고가 잇따라 발생을 했는데 이 정부 차원의 관리와 대응 조치를 과연 정부가 적절히 했느냐 이 부분도 점검을 하셨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쭉 지켜보시면서 어떤 부분이 지금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된다라고 보실까요? 일단은 이제 한 3년 정도 윤석열 정부에서 공직 사회가 역할을 제대로 했는지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요. 특히 이제 LG, SK 그다음에 KT까지 이어지는 통신사의 그런 재난 문제가 매뉴얼에 따라서 운영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그리고 민간 영역이다 보니까 국가정보기관이 이 역할을 하느냐 마느냐를 둘러싸고도 좀 논란이 있는 것 같고요. 네네. 특히 SK텔레콤 이 해킹 사건이 지난 4월 달에 있었는데 네. 그때는 대통령이 직무가 정지됐고 용산의 국가안보실 기능 자체가 제대로 안 돼 있을 때 벌어진 일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부는 이 역할을 하는 컨트롤 타워 기능으로서 제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이번 국감에서는 그 재난안전법 그다음에 정보통신망법 등 현재의 제도에 불비되어 있는 점에 대해서 저희가 법안을 상정해 놓고 있기 때문에 예. 국감이 끝난 즉시 11월 네. 달에는 소위를 열어서 이 문제를 다뤄서 국민들이 네. 안심할 수 있고 네. 통신 3사의 이런 해킹 고도화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다각적인 방책을 마련해 놓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장관은 새로 임명된 분이지만 네. 차관은 그동안 공무원으로 쭉 성장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내용을 누구보다 소상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 법 제도 개선하고 그다음에 가기부가 그동안 쌓아왔던 그런 역량을 좀 집중해내고 매뉴얼을 정상화시키고 그래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그런 상황으로 저희가 대응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올해 넘기지 않고 네, 관련 그렇습니다. 법을 좀 네, 정비를 하실 정비를 하고요. 계획이신 거죠? 예, 그리고 네. 통신사들이 예를 들어서 문제가 생기면 제때 보고를 하고 협조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 거라고 봅니다. 해커들이 볼 때는 우리의 약점을 뚫고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네. 저희가 촘촘하게 대비를 하면 더 많은 해커들이 우리를 겨냥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이제 주목을 받았던 국감장이 이제 법사위였어요. 대법원에 대한 국회 법사위였는데 불출석을 하느냐 출석을 할 것이냐 많은 또 설왕설래가 오갔지만 주 대법원장이 국회로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모두 발언에서 인사말에서 관례대로 인사말을 하고 마무리 발언으로 본인의 그 입장을 밝히겠다 이렇게 출석 이유를 밝혔는데 국감을 과방위 국감 하시느라 바쁘셨겠지만 보도를 접하면서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이 조희대 대법관의 그 지난 판결에 대한 판단을 두고 국민들은 여러 가지 정말 경악했던 일이었고요. 사실 삼권 분립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법관은 판결로 말한다라는 말을 가름했던 것 같습니다. 판결로 말하는 법관의 그런 판결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지금 의아해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건 배당 이틀 만에 결론을 내리고 9일 만에 판결을 또 선고를 했습니다. 소부에 배당했다가 그 자동으로 전원 합의체로 이것이 회부됐다가 또 소부에 배당됐다가 다시 전원 합의체로 가면서 대선 시기에는 사실은 후보가 재판으로부터 보호돼야 되는 것이 법의 정신인데 유독 이재명 대통령 후보에 대해서만 그 뭐 633 기준에 맞춰서 했다라면 그건 문제가 있는 것이고 대법원이 특히 조희대 대법관이 대선에 개입했다라는 그런 지적을 받고 있고 이 문제를 소명해야 된다라는 그런 국민들의 입장을 대신해서 법사위에서 다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희대 대법관이 본인은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야당의 보호가 있었지만 저는 언젠가는 곧 진실은 백일화에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보고요. 특히 한덕수 국무총리가 그동안 부인했던 네. 많은 사건과 사실들이 CCTV를 통해서 확인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조희대 대법관이 왜 이런 무리한 판단을 내렸는지에 대해서도 곧 사건의 진실은 드러나게 마련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삼권 분립은 견제와 균형의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법위에 독보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소상히 보고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 누구도 예외는 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국감 첫날인 어제 국민의힘에서는 단체로 이제 상복을 입고 국감장에 네. 나섰거든요. 그리고 지금 국회에 우리 그 분향소를 국회에 설치했습니다. 그 양평군 공무원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요. 이 사건 그리고 지금 현재 국민의힘 대응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조사를 받던 공무원이 스스로 그 유명을 달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애도를 표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라도 수사를 받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은 없어야 되고 극단적 선택이 될 수 없도록 수사도 물론 중요하지만 수사에 진행하는 방식이 좀 인권의 각도에서 진행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평 고속도로 문제를 둘러싸고 진실을 밝히는 특검의 노력을 흔들기 위한 정쟁의 도구로 삼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동의합니다. 김건희 특검, 그다음에 최이병 특검, 내란 특검 이 3대 특검은 저희 국회가 발의를 했고 그리고 그 특검이 가동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수사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겠다라는 특검에서의 그것도 지켜보고요. 네. 그다음에 수사 과정에서 밝혀지는 진실 또한 외면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은 사건 하나가 발생하면 그것이 마치 자기들의 잘못을 뒤덮으려고 하는 그런 수단으로 삼는 노력은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공무원에 대한 애도 표시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시간이 많지 않아서 마지막 질문을 지금 과방위가 담당하고 있는 기관이 굉장히 많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후에도 계속 국감 일정이 있으신데 의원님께서 이번 국감에서 가장 좀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기관 또는 업무는 무엇인지 말씀을 마무리 속으로 해주시죠. 저희가 가기정보통신부가 이번에 부총리로 승격을 했습니다. 인공지능 관련해서 네. 그 주무 부처로서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대통령의 그런 철학이 담겨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AI 3강국으로 가기 위한 7대 과제가 제대로
관철될 수 있도록 저희가 잘 살펴보는 것 하나 하고요. 네.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통신사 해킹에 대한 대비 네. 이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가정보관리원회 화재로 인해서 지금 소실되고 있는 문제를 전략 단위로 잘 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고요. 그다음 방송 정상화의 노력을 다하는 알겠습니다. 겁니다. 네, 네. 김현 민주당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